오늘은 계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는 아직 500명도 안 되는 초보 유튜버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팩트를 기초로 해서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자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들의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군복을 입고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명령이 생명이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매번 명령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비난과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평생 들어야 될 비아냥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비난했던 분들은 우리 군인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영특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역한 군인들 중에서 지휘관을 했던 분들이 저를 몇몇 분이 비난을 했습니다.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전역하길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군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부사관들이 피해를 받았을지는 아마 불보듯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군대 상황을 보면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쑥대밭이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비상 상황도 아닌데 군대가 동원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장군 출신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으로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등병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파를 떠나서 군대를 염려해줘야 될 텐데 군대를 염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는 장군도 있고, 저런 장성하고 같이 있는 게 부끄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장군도 있습니다. 장군이 장군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군 출신 의원은 내란이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은 내란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앞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장군들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모르고 국민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군대를 대표하는, 군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중에서 81%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장군이 판단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장군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육사를 없애야 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육사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사 출신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혁혁하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분들이 많습니다. 육사가 문제가 아니라 육사 출신 중에서 정치 군인이 문제고 육사 출신들을 요직에 모아놓은 시스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자꾸 사고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단종시키거나 자동차 회사를 폐쇄시키는 것이 가장 멍청한 짓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자꾸 사고가 나면 신호에 문제가 있으면 신호체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를 정비해야지,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 공장을 문 닫으면 누가 손해나겠습니까? 육사의 문제가 아니라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문제고, 육사 출신들을 요직에 너무 많이 기용하고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 지도자들이 문제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군을 동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확신해서 구속시킨 것 같습니다. 군인 출신이라서 자기 사람들을 병력 동원하기 좋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심어놨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쉽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면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쉽게 군대를 동원시켜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임무 수행할 때가 됐다. 이제 시기가 다가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쿠데타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문민 통제를 잘한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 중에서 군대에서 제대한 지 7년이 경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려면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민간인의 시각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춘 다음에 군대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정도는 경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군인으로서 전역한 지 7년 이내에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던 케이스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7년 경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첫 번째 장관이 조지 마샬 장군입니다. 조지 마샬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위중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역한 지 7년이 안 돼도 장관으로 임명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전역한 지 7년이 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조금 문외한이다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역한 지 7년이 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6년에 전역하고 2021년에 임명되었으니까 전역한 지 7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출신의 사성 장군이다라는 경력이 임명에 많은 영향이 끼쳤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22명 중에서 장군 출신은 3명밖에 없습니다. 연관장교 출신이 6명, 유관장교 출신이 8명, 병 출신이 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7명이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도 필요하지 않고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대는 장관이라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어도 국방부 장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전역한 지 7년이라는 경과 기간을 엄격하게 두는 이유는 국방부 장관이 군대와 결탁하지 말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군대 파워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칫하면 국가 속의 조직으로서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군대가 되고 군대가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민간 출신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문민 통제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쿠데타가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보다 잘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보다는 군을 쉽게 장악하고 전문성도 있을 것 같지만 폐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을 하고 나서 장관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군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우리가 남이냐? 이런 생각에서 군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고 방산 비리에 연루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꼭 잘한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장기간 생활했던, 장기간 복역했던 장군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모군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모군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육해 공군을 조종 통제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복무했던 모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동성이라는 것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정도도 많습니다. 군대에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장관들을 기용하는 것은 모군을 챙기기도 하고 현역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챙기는 부작용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장관을 임명하는 시기가 우리나라는 너무 빠릅니다. 전역하고 현역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의 균형된 시각을 가질 시간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김태형 장관은 합참의장하고 전역하고 1시간 만에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육군총장을 1년 남겨두고 전역하고 곧바로 장관이 됐죠. 정경두 장관도 공군총장 임기도 안 채우고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문민관계를 위해서라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중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퇴역한 장군 중에서 임명하려면 미국처럼 일정한 기관이 경과해서 군인의 시각과 사회생활하면서 민간인의 시각이 균형 감각을 갖도록 일정 기관이 지나고 나서 장관으로 임명시켜야 됩니다. 퇴역하는 장군들 자리 만들어주는 국방부 장관 관행 깨야 합니다. 이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도 임명을 해서 군대를 견제하고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계엄 상황을 보면서 군인의 시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고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면서도 상관의 명령이라고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엄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계엄군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법에 규정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령은 무효고 이를 따른 경우에는 해당 군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군형법 4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차관도 제2의 계엄 상황이 온다면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사관 여러분들이 꼭 따라야 되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명령은 수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엄 상황을 보면서 부사관 여러분들도 명령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대한민국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사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